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중간선거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상원의원 3분의 1을 뽑는 상원은 박빙, 전체를 뽑는 하원은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상원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구 가운데 10곳 정도가 경합지로 분류되고 있고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30곳 안팎의 선거구가 박빙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전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2024년 대선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서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며 오는 15일에는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대선 출마 선언이 예측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플레이션에 국제 정세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해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바꾸겠다고 한 공화당에 대해서 한국 측은 기대감에 있지만 법을 바꾸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 접전지마다 우편 투표를 놓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소 3곳의 격전지에서 수천 표에 달하는 우편 투표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소송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위터 인수 후 후폭풍으로 테슬라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LA 투표소에도 출근 전 투표를 하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ID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남가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내리는 비로 인해 유권자들의 투표소 방문을 주저하게 만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22명의 한인이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후보들의 당선 또는 재선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 당국은 오늘 하루 유권자들의 선거 동료를 위해서 무료 탑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업 중이던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역시 오늘 하루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 운행합니다.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열린 용산구 간부회의에서 헬로윈 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안전 대책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헬로윈 관련 회의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거듭 요구하면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당사국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 협정에 선진국들이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3대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정상은 불참했고 미국은 뒤늦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 공격으로 전력 등의 인프라 공급까지 끊기면서 암흑과 추위와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방공무기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16대 139로 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레이커스는 시즌 두 번째 3연패로 시즌 성적 2승 8패입니다. LA 클리퍼스는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119대 117로 승리했습니다. 시즌 6승 5패를 기록 중이고 클리퍼스와 레이커스 내일 맞대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현 지역에 오늘 하루 종일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지금 이제 타운 내 투표소에는 점점 많은 유권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출근하려는 유권자들로 보입니다. 지금 타운 내 투표소는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4년 임기 중간에 실시돼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부 의회 하원과 상원 다수당이 결정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의회 권력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동력 유지 여부에 직결됩니다. 또 이번 선거 결과가 2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차기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투표 시작과 마감 시간은 주마다 다르지만 6시부터 8시 사이,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대부분 투표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대부분 투표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표 결과는 동부 지역의 경우 오후 8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시간으로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이제 속속 결과 예측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의원 전체 435명, 상원 의원 100명 중 35명,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 등을 새로 뽑습니다. 역시 최대 관심은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하원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중 한 곳에서라도 공화당이 승리해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국은 더 격렬한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이기면 임기가 2년 남은 바이든 대통령은 급속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지지율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를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 경우 49석씩 49석씩 우위를 보이고 있고, 경합지에 따라서 51대 49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점쳐는 그런 분석 사이트도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막판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 최대 관심은 민주주의, 낙태 이런 것보다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가 최대 관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가 다 차기 대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거대한 악재이자 기회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후보들의 당선과 재선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한인 후보만 22명이 출마해 미주 한인사회 주류 정계 조전사에서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먼저 연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과 영킴, 그리고 초선에 도전하는 데이빗 김 후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선거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최석호 의원과 초선에 도전하는 유수연 후보, 그리고 입양아 출신의 한인 혼혈인 폴 마시 가주의원 39지구, 그리고 진윤 등 4명의 한인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캐롤린 박 변호사가 수피리어 코트 118호 법정 판사에 출마했습니다. 란초 팔로스버디스 시의원에서는 폴서 후보가 도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에는 베나팍스 의원과 얼바인 시의원, 시장, 사이프레스 의원, 오렌지 카운티 수도국과 교육위원 등 다양한 선거직에 다수의 한인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4지구 슈퍼바이저 선거에 1위로 진출한 써니박 후보의 당선 여부입니다. 베나팍 시의원에는 한인 밀집 지역인 1지구에 케빈 리, 조이스 한 후보가, 2지구에서는 마이클 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얼바인 시장 선거에는 사이먼 문과 한인 브렌달린 후보가 페라칸 현 얼바인 시장을 비롯해 5명이 경쟁을 벌입니다. 또 얼바인 시의원 선거에는 존 박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사이프러스 시의원 선거에는 한인 헬렌 레 후보가 첫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렌지 카운티 수도국 선거 5지구에 유이종 후보 등 한인 2명이 출마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을 비롯해 LA 한인회, 한미연합회, 한인 청소년회관 등의 한인 단체들은 일제히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중간선거 날이 밝은 가운데 한인 단체들은 투표 참여, 한인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소 방문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가 8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남가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미처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투표소에서 바로 유권자 등록을 진행한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제까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유권자 등록을 못 하셨거나 유권자 등록을 못한, 그러니까 새로 예를 들어 이사를 했는데 새로 바뀐 주소지로 유권자 등록을 못 하신 경우에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바로 투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거당일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남가주 한인들은 잊지 말고 아이디를 챙겨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미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쳤지만 아직 투표용지를 보내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 투표소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드랍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완료했음에도 우편 투표를 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선거일에 현장 투표를 하겠다며 투표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이디를 챙겨서 이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편 투표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현장에 또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투표를 이미 우편 투표를 마치셨으면 이제 끝난 거니까 뭐 특별히 이제 가실 일은 없고, 본인이 만약에 내가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 한인회에 전화하셔도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합니다. 남가주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는 물론이고 주소지가 소재한 카운티 내 투표소라면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카운티는 계속 똑같으니까 그건 어디 가든 또 동일한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또 다른 B라는 투표소를 갈 수 있냐 물으시면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카운티 내는 같은 곳으로. LA 한인타운에는 대표적으로 2개의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삼가와 옥스포드에 위치한 YMCA와 올림픽과 윌튼에 위치한 중앙 루터교회입니다. 언어적인 장벽이 있는 한인 유권자들은 해당 투표소에서 한국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투표 시 언어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일 중간선거일의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선거일인 8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문의 또는 한미연합회 사무실에 방문해 투표용지나 투표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유가와 하버드에 위치해 있으며 투표 관련 문의는 213-365-5999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현재 LA 유권자 61%는 노숙자 문제를 LA 시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범죄와 치안 강화가 38%, 주택 문제 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지난 9월에 발표한 2022년 2월 기준의 홈리스 집계에 따르면 LA 카운티 홈리스 숫자는 69,144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할 때 4.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홈리스 인구의 30%만이 쉘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70%는 여전히 거리나 프리웨이 다리 밑 그리고 공원이나 강변에 살고 있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메디칼 넷이 발행한 보고서는 노숙자 텐트가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LA 유권자들은 지역사회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숙자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거리 민화의 시급성, 그리고 인근 업주나 주민들과의 불화, 그리고 노숙자 피해나 가해 범죄 증가와 주민 불안감 조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시당국에 홈리스 관련 불만 신고도 증가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LA 시장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보인 릭 카루소, 캐런 베스 두 후보는 역시 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시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꼽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중간선거인 오늘 유권자들이 투표센터까지 원활하게 방문할 수 있게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 메트로는 오늘 선거 하루 동안 무료 운행됩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LA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서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버스와 지하철 등 메트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메트로 바이크 쉐어 역시 1인당 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고객들은 메트로 바이크 쉐어 앱에 접속해 코드를 기입해야 됩니다. 이 코드는 앱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파업 중인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버스 서비스 노조 측과 어제와 오늘 선거 당일인 오늘과 선거 전날이었던 어제 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평소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협상이 또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다시 재파업에 들어가지만 중간선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 정상 운행한다고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간평가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3분의 1을 뽑는 상원에서는 박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고 전체를 뽑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이 분석해봤습니다. 네, 버몬트주가 동부 시각으로는 오전 5시에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했고 나머지 주도 모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100석 가운데 35명,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뽑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정부의 심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의회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국정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큰 폭의 변화가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은 초박빙 판세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지원 유세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라면서도 나름 솔직하게 전망했습니다. But I'm always optimistic. Can Democrats win the House? I think it's going to be tough, but I think we can. I think we'll win the Senate. I think the House is tougher.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주일 뒤인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공화당 승리 분위기라는 컨벤션 효과를 이용해 대선 재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모두 생환할지 첫 한인 부지사가 탄생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2018년 워싱턴 의회에 입성한 앤디 김 의원은 이번에 승리하면 26년 만에 한국계 3선 하원의원 탄생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한국계 후보 5명 가운데 4명은 현직 초재선인데 선거정보 분석 매체들은 이들의 승리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선거에서 민주당 실비아 장루쿠주 하원 의원이 부지사 후보로 나섰는데 당선된다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주 정부 최고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면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초박빙 지역이 많아서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1월 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전 지역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른 아침 현재 다소 강한 빗줄기가 내린 가운데 강풍주의보 발효돼 있고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겨울비는 오늘을 지나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남가주의 낮 기온과 밤 기온 모두 평균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 하루는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고 또 미끄러워진 빗길 운전에도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5도 47도, 해안 지역은 62도 50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44도, 낮 최고기온 62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 해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HUL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6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2번 노스 방향 마운튼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60번 이스트 방향에서 다이몬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57번 노스 방향입니다. 패스파인더 로드와 만나는 지점 5번째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71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HUL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타운 내 투표센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간선거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센터는 LA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 lavote.gov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ocvote.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 관련해서 한미연합회, LA 한인회, 민족학계 등의 단체들을 방문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인근 투표센터 일일이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다 못 전해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일단 인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가에 있는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 그리고 트리니티 센트럴 루터교회, 로버트 F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호바트 초등학교, 베렌드 중학교, 센트럴 아메리칸 리소스 센터, 프랭크 델 올모 초등학교, 라파옙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등등에서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각 선거구마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있는 한인 유권자들이 초박빙 선거를 통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유권자층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주류 정치인들의 행보도 바빠졌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박빙으로 조사된 LA 시장 선거를 비롯해 LA 시의원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셰리프국장, 또 주, 연방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LA 시장 선거 두 후보는 지난 주말 모두 막판 총력전의 일환으로 LA 전역에 버스 투어를 벌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LA 한인타운을 주요한 정차 지역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선거 시간 동안에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리카로스 후보는 일찍부터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홍보 인쇄물과 매체 광고, 전화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한국어 홍보를 막판까지 꾸준히 이어왔고, 이 선거 자금이 충분치 못했던 선택적 집중을 해야 했던 캐런 베스 후보는 막바지에 한국어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LA 오지구 시의원 선거에서는 KT 영, 야로슬랍스키 후보가 지난 주말 막판 선거운동 일환으로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인 윌튼 지역에서 가가호 방문했습니다.
오지구는 한인타운과 인접해서 한인 인구도 많은데 야로슬랍스키 후보의 상대인 샘 아브리 후보도 한인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인 표심 잡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역시 한인타운과 인접해서 인구가 많은 LA 13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미치 오페럴 현 시의원도 지난 주말 아리랑 아파트를 비롯해서 한인 노인들을 중심으로 가가호 방문 선거 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LA 한인회관에서 포럼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한인사회 홍보활동을 시작했던 LA 강주 시립국장 선거에 알렉스 비아누에바 후보와 로버트 루바나 후보 역시 막판에 한인사회 홍보활동을 늘린 바 있습니다. 조기 투표율은 20%로 LA 카운티는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유권자 56,378명이 조기 투표센터를 찾아서 투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 기간 동안에 투표센터를 찾아 한 표 행사를 한 유권자는 모두 12만 8천여 명이라고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정했습니다. 또 우편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02만 9,7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선거 전날인 어제까지 총 20.4%, 115만 8천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의 주도권을 누가 질지 결정하는 오늘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인플레이션에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공화당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해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So, are you ready to vote? 선거를 하루 앞두고 끝까지 투표를 독려하는 유세 현장. 유권자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Some people have already voted, but many people haven't made up their mind yet. And they're going to weigh a lot of issues. 지난해 8월 순탄치 못했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참패가 예상됐던 상황.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 판결을 뒤집으며 여론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I have 4 daughters. Any type of government should be included in that is wrong. 상원 선거 격전지를 중심으로 사전 투표 열기도 높아졌습니다. 이곳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도 이렇게 사전 투표소가 설치돼 표를 미리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화려한 귀환에서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에게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냐 반민주냐의 문제입니다. Democracy is on the line. There are too many candidates running for the Republican Party who believe that elections can be changed or rigged or stopped. 그러나 막판 표심은 돌고 돌아 다시금 경제와 민생, 먹고 사는 문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Just for groceries, and I picked up only a few things, and it was $82. I mean, that has never happened. I've lived here since 1979. Buy gasoline so they could go to work, or figure out what they're going to have for dinner, because the cost of food is so expensive.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이곳 미 의회의 지형이 결정됩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대의보다 인플레이션, 즉 먹고 사는 현실에 민심이 더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번 선거는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 인종 표심이 선거 판세를 결정할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수 인종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시 경제 때문입니다. 미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라틴계도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 로차 민주당 전략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라틴계 투표에서 승리하겠지만 지지자를 공화당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틴계 인구가 계속 미국에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민주당에게 치명적입니다. 지난달 카이저 가족재단 설문조사에서 흑인 유권자 4명 중 3명은 경제, 생활비 등 민생 문제가 최대 걱정거리로 꼽았고 라틴계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소수인종은 국가적 경제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이 소수인종이 변심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중간선거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살림이 빠듯해지고 주식시장까지 부진하면서 집권 민주당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36%가 물가 상승으로 살림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각 지지 정당별로 볼 땐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는 22%가 그리고 공화당과 부동층은 46%와 49%가 물가 상승으로 압박을 받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인종별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었던 비백인층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40%로 백인 35%보다 높게 나왔고 라틴계 44%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전년 동월보다 8.2% 올라서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이 광고 분석 업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 45만여 건의 방송 광고에서 인플레이션이 언급됐고 이 가운데 약 75%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 쪽에서 광고비를 냈을 정도로 공화당은 현재 물가 이슈를 부각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 접점지마다 우편투표를 놓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승패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를 앞둔 가운데 최소 3곳의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수천 표에 달하는 우편투표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선거 당일 투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병행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지표를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위험한 전략이라는 비판입니다. 미시간주의 경우 주 국무장관 공화당 후보 크리스티나 캐러모가 디트로이트 선거 책임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미시간 내에서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 지역 흑인 유권자 비중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공화당이 대리투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인의 주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진 투표용지를 개표에서 제외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주 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무효 시도는 사소한 실수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자연재해, 그럼 대부분 산불 또는 대형 지진을 생각하죠. 그런데 홍수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해양대기청이 캘리포니아의 라니냐 현상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보고가 나왔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UC 얼바인 대학은 폭풍우 현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가 LA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보고서를 또 발표해냈습니다. 네이처 지속가능성 저널에 실린 이번 연구에 참여한 브렛 샌더스 UC 얼바인 토목 환경과 교수는 100년 만에 홍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내 거의 10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라며 연방재난관리청이 추정한 것보다 30배나 많은 주민이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타모니카 산맥 남쪽에서 롱비치까지 약 87만여 명의 주민들과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부동산이 홍수 피해를 직접 입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수십 년 전 피코리베라에서 롱비치까지 17마일 뻗어 있는 저지대를 노후화된 수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엘니뇨 폭풍우 때 침수 위험이 높은 특별 홍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UCLA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메가톤급 홍수가 남가주를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LA 시민들이 상당한 절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시는 어제 물 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모두 60억 갤런의 절수가 이루어졌다고 공개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물의 양을 지난해 같은 기간 물과 비교한 결과 모두 60억 갤런이나 절약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LADWP 시도전력당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물 사용량을 제한했고 야외에서 일주일에 3일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횟수를 이틀로 하루 더 줄인 바 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LA 시민들이 물 사용량 제한 조치에 잘 따라줘서 올여름 LA의 절수 조치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마다 속기사 부족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는 형사법 재판 케이스에 먼저 속기사를 배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가정법과 상속법 등 일부 민사법원 케이스에 제공했던 속기사 서비스는 일단은 중단됩니다. 사법위원회는 최근 속기사들이 부족해 형사법 케이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은 법에 따라 중범죄 및 청소년 케이스에 한해서 속기사를 먼저 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법원의 속기사가 부족한 이유는 지원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격증 시험도 어려워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의회에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수혜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탕감된 부채는 소득으로 간주되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학자금 탕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IRS는 이번 특별학자금 탕감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예비 예산안에 학자금 탕감에 대한 면세 제한이 포함될 것이며 이번 변경으로 캘리포니아의 펠그랜트 수혜자 230만 명을 포함한 350만 명이 최대 13억 달러 규모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상 초유로 복권 추첨이 연기된 이 파워볼 당첨 금액이 무려 2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20억 4천만 달러. 20억 4천만 달러가 당첨금이 걸려 있었던 파워볼 복권 1등 당첨 번호가 오늘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보안 규정 때문에 어제 저녁 예정된 시간이 추첨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딜레이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당첨 번호가 뒤늦게 발표된 것입니다. 1등 당첨 번호는 33, 41, 47, 56 그리고 파워 넘버는 10번입니다. 당첨 금액은 20억 4천만 달러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알려진 BQ.1과 BQ.1.1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미공개 확진자 가운데 BQ.1과 BQ.1.1에 감염된 비율은 모두 35%에 달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고 지난달 15일까지만 해도 약 9% 수준이었는데 이제 3배를 넘은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UN 주도 당사국 총회 관련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중간선거 관련해서 중간선거 관련 뉴스를 길게 또 자세히 보도해드리다 보니까 스포츠 뉴스는 레이커스가 3연패했고 LA 클리퍼스는 클리블랜드를 가까스로 승리했다. 이 정도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뉴스도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UN 주도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 협정에 선진국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 UN 주도 당사국 총회에 미국은 불참했죠. 지금 중간선거 도중이라서 누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 온실가스 제2대 배출국 중국과 인도 정상 불참한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로 지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 구테우스 총장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재정 지원하는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two largest economi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a particular responsibility to join efforts to make this pact a reality.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환경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미국과 중국이 나서야 한다며 구테우스 총장을 거들었습니다. 개도국들도 선진국들의 협정 이행을 호소했습니다. But the simple political will that is necessary not just to come here and make promises, but to deliver on them. 이번 총회에선 실제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가 공식 의제로 상정돼 선진국이 기후변화 위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총회에 불참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마치고 오는 11일에 지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관련국들이 미온적인 데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 위기를 겪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줄다리기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이 최근에 고위급 접촉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가 진실된 평화회담에 임하도록 강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가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제 현안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기후 의제에 진지한다면 러시아 침공을 막고 또 우크라이나의 영토 안정성도 회복할 필요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진실된 평화회담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할 준비는 돼 있지만 러시아가 철군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협상 상대는 미래의 러시아의 지도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아니라고 한층 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5일 미국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도록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중간선거 결과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CG일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